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어제는 뉴욕장이 좀 쉬어가는 장세였는데요. 근데 시간 외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죠. 어제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석해 보겠고요. 근데 저희 스윙 종목이 세 종목이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세일즈포스 요즘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고 소프트바이하고 뉴욕 타임즈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요즘에 그 강좌를 하나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두산 클럽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흰맵 보겠습니다. 어제는 붉은 기운이 많았죠. 대형주들이 좀 빠지고, 근데 여기 보면 아마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가 이제 올랐죠. 근데 구글이 거꾸로 2.37%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손을 바꿔가면서 쉬어가는 하루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요. 그저께는 스몰캡이 많이 올랐었죠. 근데 어제는 또 스몰캡이 좀 빠지고 도리어 미드캡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도 좀 빠졌고요. 그러면 보면은 계속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우가 0.5%가 올랐고요. S&P 500이 거의 보합 수준에 끝났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0.1% 빠졌고, 소형주가 0.5%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좀 변동성이 요즘에 크구나.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어제하고 정반대 그림이죠. 그저께 정반대 그림입니다.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었고, S&P가 이제 빠졌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프 보면요. 두 개의 큰 양봉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이렇게 해서 도지 캔들이라고 했죠. 사실은 이게 십자가는 뭐냐? 아래 꼬리하고 윗 꼬리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끝난 거 중간에 끝납니다. 그럼 힘겨루기 하다가 중간에서 비긴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구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I don't know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래서 내일 일어나는 걸 봐야 돼서 만약 지금 현재 이게 큰 장대 양봉 두 개가 왔다는 거는 추세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만약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전 고점을 돌파할 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좀 꺾여내려면 여기서 잠깐 쉬고는 다시 이 밑을 향해 가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요 지역에서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라인은 6666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냐면은 2009년도에 저점 666에서 딱 10배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지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번 한 일주일 동안은 요 자리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반도체 지수입니다. 현재 어제 보면은 또 망치형이 나와서 밑에 매물 좀 받았는데 그걸 다 이제 끌어올린 셈이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힘을 모으고 있다. 상승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반도체가 시장을 이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빅스 지수입니다. 3일 연속 하락해서요.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17%대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두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어 인덱스도 29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서 이게 시장이 이제 상승 구도로 좀 타게 되면은 이게 많이 이제 저울이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저는 빨리 뉴트럴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움직임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시간에는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움직임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움직인 게 오른 게 인투이티브 서지칼이죠. 16.8% 오르고 있고요. 또 내린 쪽에 보면은 또 많이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넷플릭스가 8%, 6%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SRG는 깜짝 실적으로 급등을 했다고 그러고요. 반면에 넷플릭스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계속 안 좋은 소리가 좀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자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칼이요. 시간의 거래에서 17%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EPS를 보시면요. 1불 98센트가 예상치였는데 실제로 나온 숫자는 2불 40센트입니다. 그래서 21%나 상회를 한 거고요. 이건 단순한 비트가 아니라 깜짝 실적이죠. 전년 동기 대비로 무려 30% 성장을 한 겁니다. 둘째는 매출입니다.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컨센서스가 24억 1천만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2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한 숫자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지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수술 건수입니다. 어제 이제 분석해 드릴 때 이게 수술 건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 수술을 하면은 거기서 소모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모품 매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빈치 로봇을 사용한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약 2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기계를 많이 팔아서 매출이 오른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병원들이 이 로봇을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매출이 더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기계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소모품을 계속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 매출입니다. 보면 3분기에 다빈치 시스템을 427대나 설치했다고 합니다. 전년에는 379대였거든요. 특히 신형 다빈치5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술할 때마다 기구를 사용하니까 결국은 고마진 반복 매출이 이제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시면 난갭 기준으로 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전년에 7억 5천만 달러에서 대폭 증가한 셈이죠. 그래서 결론은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로봇 수술 시장은 이제 초기 성장 단계에서 본격적인 침투 단계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다빈치 로봇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 채택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형 다빈치 5가 더 많은 수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건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재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상급 회사인데 너무 주가가 비싼 것 같다고 하고 성장주는 아닌 것 같다 했던 제 말이 많이 잘못됐구나 해서 오늘 후회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는 저는 물량을 좀 줄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량을 줄였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장외에서 17% 올라가니까 참 아쉽기는 하지만 뭐 인생이죠. 사람이 모든 걸 다 얘기하다고 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아직 포트에 한 5%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한번 길게 성장성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수익 향유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지켜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빈치는 어제 제가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너무 좋고, 그런데 단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성장주로는 자리매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성장주로 전환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좀 주가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입니다. 오늘의 패자죠. 정규장에서 1241불에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6%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200달러 아래로 가면은 약간 심리적인 선이 이제 깨지는 거죠. 사실 엑스텐 포트에도, 그리고 저희 회사 포트에도 넷플릭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탄력이 없고, 그리고 이게 1000불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이 비중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한 달인가 한 달 반 전에 넷플릭스는 이제 놔줬죠. 근데 오늘 이렇게 실적 발표로 한 대 딱 두들겨 맞게 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을 보면 겉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이익이 25억 달러, 주당으로 5불 87센트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좋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진행 중인 컨텐츠 분쟁 때문에 영업이익이 타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순이익 성장률을 보십시오.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근데 매출은 17% 늘었는데 이익은 8%밖에 안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마진이 압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스트리밍 비즈니스는 컨텐츠가 생명인데, 근데 이 컨텐츠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컨텐츠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컨텐츠 제작사들과의 분쟁까지 겹치면서 비용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4분기 가이던스를 봐도 소폭 상향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더 공격적인 전망을 기대했는데 넷플릭스는 보수적으로 나온 것이죠. 이게 투자자들이 실망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를 여기서 팔아야 할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는 분명한 악재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넷플릭스는 여전히 몇 가지 성장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광고 기반 요금제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예전에는 막 나눠 쓰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세 번째는 해외 시장,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의 성장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현 실적에 반영될 것이냐, 언제 반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게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콘텐츠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압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가를 봐서 개선이 된다 하면 그때는 매수 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티커 TXN을 보시겠습니다. 시간에 걸려서 8% 이상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0.76%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80달러대에 마감을 했는데 실적 발표 후 166달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3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EPS는 0.02달러 미달했지만 뭐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가 폭락을 한 걸까요? 답은 가이던스였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발표한 12월 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전반치가 시장 기대를 크게 하회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이던스와 싸우지 마라. 가이던스가 안 나오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회사가 직접 우리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하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낙관적으로 주식을 계속 산다? 이건 아니죠.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전망이 어두워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관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계속되면서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TXN의 주력 제품인 아날로그 칩은요, 자동차, 산업장비, 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최종 제품 수요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고 조정입니다. 팬데믹 때 반도체 대란이 일었잖아요. 그때도 뭐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도 못 판다 막 하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과도하게 재고를 늘렸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신규 주문이 들어와서 그걸 팔아야지 매출이 늘어나는데 고객들이 아직도 재고 쌓여놓은 거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 새로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세 번째는 산업 사이클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업황은요, 본질적으로 시클리컬합니다. 사이클을 타죠. 지금은 그 사이클의 저점에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사이클 업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긴 했지만 업황 회복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좀 후퇴했지만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전동화 트렌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죠. 전기차죠.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많은 아날로그 칩이 들어갈 겁니다. 전기차에는. 두 번째, 산업 자동화도 거슬 수 없는 흐름입니다. 현재는 공장 자동화, 뭐 로봇, 스마트 팩토리 모두 아날로그 칩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TXN은 자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돌아오면 수익 개선이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시클리컬한 게 조금 돌아가는 사인이 보인다 하면 그때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세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실적 디퍼런셜입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고 넷플릭스와 TXN은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웠죠. 월스트리트는 냉정합니다. 기대치 대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전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성장과 사이클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성장하는 페이즈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TXN은 사이클을 타는 업종인데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게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종목들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실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장에는요, 구조적 성장이 확인된 섹터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혁신이 확인된 섹터는 어느 것이냐? 헬스케어 혁신이죠. 인투이트 서지컬 같은 로봇 수술, 뭐 바이오테크 이런 데겠고요. AI 인프라,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입니다. 안정적인 반복 매출 모델이 갖춰진 클라우드 쪽.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섹터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사이클 업종, 특히 반도체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옛날 반도체들 이런 것들은 AI 칩처럼 확실한 수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칩처럼 범용적인 곳에 명암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실적 시즌에는 변동성에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처럼 실적 발표 8% 폭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7%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면 포트를 좀 줄이고 실적 발표가 나온 후에 다시 포트를 쌓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둘째는 구조적 성장주의 비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컬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다 하고 판명될 때는 어제 저처럼 줄이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이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이클 업종은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 올 때 그때는 무조건 올라타셔서 계속 큰 수익을 누리셔야 된다. 이렇게 즉 턴어라운드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는 가이던스를 존중해야 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전망치는 가장 현장과 가까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그냥 그걸 무시하면 낙관적으로 나는 생각해 해서 이게 좀 내려왔으니까 사야 돼.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가이던스를 철저히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거래는 그래도 몇 가지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명함은 갈린다. 그리고 실적의 질이 주가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일 정규장 개장 후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주의 깊게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미국 주식시장의 시간의 특징 종목들 말씀드릴 텐데요. 수요일 날이 끝나면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 테슬라 실적 발표 가지고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엑스텐포트는 마이너스 0.63% 정도 빠졌습니다. S&P 500은 좀 올랐지만 보시면 개별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당연히 이제 트레이딩 종목들은 플러스는 보였지만 개별 종목들이 좀 빠졌고 그다음에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는 좀 밀렸다. 현재는 지수보다도 한 4.5% 정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18.77%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조금 지금은 이제 기다리는 형국이다.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좀 올라오고 수익이 막 쭉쭉 올라가 붙게 되면은 이 중에서 이제 슬슬 프로핏 테이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줄일 거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다리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스윙 트레이딩 하죠. 세일즈포스가 벌써 7%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AV 합선을 한 번 했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어제도 했다가 지금 뚫지를 못했고 오늘 큰 양봉을 그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270불 되는 선에 저게 42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주를 마중물로 이렇게 매도하자고 이제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42주를 가지고 있고 7%가 평가이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라서 이게 여기 있는 200일선을 돌파를 충분히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할 거냐? 일단 한 30% 정도는 제가 이제 팔아줄 것 같고요. 프로핏 대기를 하고 나머지 70%는 트레일링 스탑, 즉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걷던 아니면 ATR 스탑이라고 해서 위에를 치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거기서 스탑을 할지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최적의 스탑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세일즈포스는 잘 항해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소파이입니다. 소파이도 11% 지금 상승률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이거는 잘 모르겠다, 좀 쉬어간다. 그래서 제 기대는 여기서 양봉을 내면서 전 고점을 돌파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파이는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 제가 매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죠. 뉴욕타임즈는 제가 좀 일찍 샀던 것 같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보면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결국은 여기 있는 갭을 메꾸는 시도를 했다 해서 갭이 정확하게 메꿔졌고요. 거기를 메꾸고 난 다음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AB 합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5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타겟을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탑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10% 빠져있는 선에 90줄 지금 사가지고 있는데요. 스탑이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채널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요. 뭐 종목을 이게 잘 집었습니다. 뭐 인투이브 서지컬이 이렇게 오릅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종목을 잘 뽑아도 그거를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거 올라요, 저거 올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을 알아도 그거 제대로 안 사고 그 다음에 팔 때 가서 못 팔면은 그건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트들이 뭐 이 종목 추천, 제가 추천한 거 뭐 50% 올랐습니다, 60% 올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정작 보면 이거를 언제 어떻게 타서 어떻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방법론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스탑도 걸어서 스탑 튕겨 나가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걸 왜 걸었느냐, 그 다음에 타겟은 어디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걸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운용을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을 들었을 때 이걸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분은 내가 사라고 했을 때 여기 샀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50% 났을 거예요 하고 주장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해서 할 때는요 그 50%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저희는 뭔가 제가 물론 주식을 고르는 법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매매는 이렇게 해서 그런 좋은 주식들을 수익화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강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첫걸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엑스텐 백두산 입구라고 이제 별명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이 강좌입니다. 본격적인 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여러분께 우리가 오르게 될 산의 전체 지도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작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엑스텐 백두산 입구 강좌의 학습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엑스텐이 이름과 같이 10개의 큰 섹션을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소개 섹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의 전체 구성과 기대사항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기본 용어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핵심 도구입니다. 여기서는 트레이더의 무기인 차트 서비스를 선택하고 매매에 필요한 필수 체크리스트 그리고 자신만의 최적화된 환경을 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격 움직임과 거래량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심리학과도 같은 부분이죠. 캔들스틱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법 그리고 거래량이 가지는 숨겨진 의미를 파악을 합니다. 네 번째가 기본 작도입니다. 모든 분석의 시작이죠. 차트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긋는 법 그리고 추세선 분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십니다. 다섯 번째는 심화 작도입니다. 여기서는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반전 패턴 혹은 추세가 이어지는 지속 패턴, 강력한 돌파 패턴을 학습하고요. 기술적 분석의 꽃이라고 불리는 피보나치 도구 사용법까지 익히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상단 지표입니다. 상단 지표란 무엇이냐? 차트 위에 봉 차트가 있는 그 위에 직접 그려지는 지표들을 상단 지표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AV 합선, 그런 피벗 포인트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상단 지표, 즉 봉 차트에 같이 그려지는 거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단 지표를 알아볼 겁니다. 차트 하단에 별도로 표시되는 지표들이죠. MACD, RSI, 그리고 TTM 스퀴즈, MFI 이런 지표들을 정확한 원리와 실전 활용법을 정확히 배우시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썸머리입니다. 다 종합을 해야죠.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도구들을 합쳐서 실제 차트 예시를 통해서 평가하고 복습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실행 도구입니다. 이론을 실전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고 거기 있는 주문 플랫폼을 이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찾는 종목 검색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을 잃지 않고 연습해서 할 수 있는 모의 플랫폼이 또 있는가 하는 것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결론입니다. 전체 강좌를 명확하게 요약하고 트레이더로서의 시장에 임하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면서 대장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좌의 핵심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진과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트레이더가 되는 데 필요한 간단한 기초를 쌓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핵심 도구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차트 그 자체를 읽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기초에서 시작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듯 트레이딩도 처음부터 올바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사항, 반드시 명확히 짚고 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100% 보장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 무조건 수익 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강좌는 여러분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확률을 높이는 기술,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승리할 확률을 체계적으로 늘리는 방법이죠. 하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강좌를 듣고 난 후에도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직접 지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강좌에 기대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더 이상 뉴스나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가격 차트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명확하게 읽는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둘째는 견고한 기초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든 급락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만의 확고한 트레이딩 기반을 다지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투명한 교육입니다.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을 숨기거나 모호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과정 중 생기는 모든 질문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반대로 수강생 여러분에게도 기대하는 것들 명확히 있습니다. 성공적인 완주를 위해 다음 네 가지는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겠다는 강한 학습 의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냥 수업에 앉아 계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공부 잘하려면요 이거를 잘하려고 그러면 수업도 듣고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해야 될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꼼꼼한 시청입니다. 단 하나의 영상도 단 1분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배운 내용의 80% 이상을 내 것으로 소화하겠다 하는 각오로 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지한 자세입니다. 이 교육 과정을 신뢰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전문 기술을 배운다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면 됩니다. 넷째는 질문하는 용기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게 될 핵심 용어의 정의입니다. 첫째,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 강좌의 모든 것입니다. 과거의 가격과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회사의 재무제표나 경제 상황을 보고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롱 또는 불리시라고 하죠. 가격 상승을 예상해서 즉 매수 포지션을 하는 것입니다. 황소가 뿔을 위로 치만든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숏 또는 베어리시입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즉 매도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곰이 앞발을 아래로 내려치는 그 모습을 연상해서 베어리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정규장 전후입니다. RTH 즉
레귤러 트레이딩 아워라고 그러죠. 정규 시간 외에 프리마켓이 있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이 있습니다. 거기도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애프터마켓에서 장이 오르고 주가가 내리고 하는 종목들을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시간이 나뉘어져서 거기도 전략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기술적 분석이 성립하는 기본적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전략은 이 세 가지 핵심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 첫째는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호재와 악재, 그 모든 정보는 이미 현재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습니다. 가격 차트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둘째, 추세는 당신의 친구다입니다. 가격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관성, 즉 추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거스를 것이 아니라 추세에 순응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셋째, 역사는 반복된다입니다. 이것이 기술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았거나 저항을 받았다면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심리는 변하지 않고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렛츠 점프 인이라고 하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의 단단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실전 훈련, 엑센 백두산 입구 강좌입니다. 앞으로 찾아뵐 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강좌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좀 기획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거를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11월 중에 좀 론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은 제가 이런 거를 실전에서 그냥 방송을 하면서 시장을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조금씩 이렇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조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두산 프로젝트, 백두산 클럽 회원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두산 클럽에 들어오셔서 많은 좋은 상품들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 주소를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에 타입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다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에 자세히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첫째는 삼성증권에 처음 계좌를 트신다 하면은 신규 고객이신 거고요. 기존에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 그럼 기존 고객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게 하시면 되고, 현재는 삼성증권에서는 미국 투자하는데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3달은 수수료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9달은 0.03%만 받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싸게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참조하셔서 계좌 트시고, 그 다음에 자문계약은 비용이 안 들고 그냥 자문계약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저희 가족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을 출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저 지금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inbexgpt@gmail.com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에 계시면은 국내 뭐 증권사 계좌 트기도 어려우시고 그다음에 교포이실 경우는 계좌가 안 터지시기 때문에 그 뭐 자문 가입하실 길이 없어서 저희가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그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문 계약을 저희 회사하고 하고 저희 고객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저희 있는 상품들 같이 활용하시면서 가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으셔도요, 인백스 GPT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겨울만 되면은 이 그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오늘도 좀 듣기 많이 거북하셨을 거예요. 빨리 좀 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